JSP 서블릿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 거라서 서블릿을 만들 때는 이제 자바 리소스의 자바 쪽에 만드시는 거예요. 자바 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src 메인의 자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네,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그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가 특별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 맨 아래 세 번째 보면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서블릿 보이시죠? 예. 서블릿을 클릭해 주세요. 얘는 서블릿만 클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슈퍼 클래스가 자바 X의 서블릿 HTTP 서블릿이라는 얘가 이제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블릿을 전부 다 상속받아야 서블릿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받는 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됐죠? 예. 여기까지 되었죠? 상속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클래스 이름을 줘야 돼요. 패키지 이름도 줘야 되는데, 패키지 이름은 이제 뭐 커미트 웹장이다. 뭐 이렇게 웹장. 그냥 쓰시고, 클래스 네임은 뭐 저희가 JSP 쪽에서 배우는 서블릿이에요. 서블릿. 이렇게 쓰시고,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누르시면, 이쪽에 이제 패스를 뭘로 가져갈까요? URL 매핑 되는 거는 슬래시 이제 JSP 서블릿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거 이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요거는 나중에 고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쳐서 쓸 거예요. 쓸 거라서.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면, 여기 메소드, 만들어진 메소드가 있습니다. 두 포스트, 두 get이 체크되어 있고요. 됐죠? 예, init도 체크해 주세요. init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도 체크해 주세요. 이거 서비스. 여기 init에서도 체크해 주시고, 서비스 체크해 주시고, 두 개 체크해 주시고, 두 포스트 체크해 주세요. 네 개. 요 네 개에 대해서 테스팅을 해볼 거라서. 자, finish 눌러서 이렇게 만드세요. 만들어 주시면, 이 안에 이제 자동으로 뭔가 짜져 있어요. 짜져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 상속받았다. HTTP 서블릿에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얘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이 똑같은 기능을 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서블릿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JSP 서블릿 이렇게 여기다가 들어가 있는 게 맨 첫 번째 줄. 클래스 바로 위에. 골뱅이 웹 서블릿 하면서 JSP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한 게 들어갑니다. 되셨죠? 들어가 있으시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를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거 생성자고요. 생성자이기 때문에 슈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시소를 이용해서 생성자입니다. 얘는 이제 생성자. 얘는 JSP 서블릿 생성자 이렇게 실행했다. 생성자가 실행이 됐습니다.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init 클래스, 저 서블릿의 init 클래스가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서블릿 JSP의 init 클래스가 지금 init 메소드 클래스가 아니라 init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JSP 서블릿 클래스의 init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됐죠? 이렇게 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이런, 예. 두 개 메소드가 지금 실행이 됐어요. 두 개 메소드는 내용이 뭔가 있는데, 이제 서블릿 at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죠?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컨텍스트 베이스 연결해서 이제 뭔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메소드 이름이 두 개 메소드입니다. 두 개 메소드, 서비스 메소드가 아니고 두 개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 두 포스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두 포스트가 실행이 되면요, 두 개수로 가요. 얘가 여기 보시면 두 포스트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실행하다가 두 개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개수로 가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개수로 가서 두 개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리스폰스 라이트 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포스트 쪽으로 다시 리턴 해가지고 다시 온 다음에 요거 찍고, 아시겠죠? 찍고 처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리스폰스에서 뭔가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뭔가를 출력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JSP하고 연결은 안 돼 있고요. 아직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정도에서 어떤 게 실행이 되고 있지라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URL은 /JSP 서블릿이라고 치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를 실행하시려면 그 원래는 이제 이게 URL이랑 자바 쪽은 URL이랑 상관이 없는데 그 매핑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랑 이제 매핑이 돼서 처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시켜 놓은 거라서, 아시겠죠? 시키라 사용하고서 요대로 URL에다가 요대로 치시면 얘가 실행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서버 쪽을 리스타트 해서 JSP 있는 걸 그 리스타트 해서 리스타트 시켜놨습니다. 콘솔 한번 볼게요. 콘솔을 쭉 보시면 현재는 이제 뭐 생성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되고 서버 프로그램이 돌아간 거예요. 파란색이나 깜장색, 우리가 시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깜장색이 나와야 돼요. 나오셔야 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테스트라고 쓰는 거 대신에 로컬호스트 쓰시고요. JSP 대문자입니다. 대소문자 구별하는 거 아시죠? JSP 서블릿 쓴다고 엔터 치세요. 404 나왔네. JSP 서블릿을 알 수가 없어요. JSP 알자를 뺐네. 알자. 여기 서블릿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자를 뺐어요. 제가 알자 뺀 거 저장했습니다. 서버는 다시 리스타트 할 거고요. 그 자바 쪽을 이렇게 그 수정한 다음에 하시게 되면 서버가 리스타트가 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서버가 리스타트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automatically, build automatically 이게 이제 체크가 돼 있어야 이제 자바가 컴파일이 다시 일어나고 서버가 다시 돌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빌드도 다시 다 하셔야 되고, 서버도 리스타트 죽였다가 리스타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시면 이제 요게 오토컬리가 지금 그 선택해서 해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빌드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빌드 올 또는 빌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빌드를 따로 해주셔야 얘가 빌드에서 클래스가 생겨요. 아시겠죠? 지금은 오토컬리가 체크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성이 되면 서버가 다시 돌아요. 다시 돌고, 지금 이름이 틀려서, 그래서 서블릿이 요거 스페링 요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틀리게 써가지고요. 클래스 이름도 틀리게 썼네, 이제 보니까.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쪽에 보시면요, 생성자에 의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니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이 됐어요.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다시 새로 고침을 다시 하시면 그 생성자는 한 번만 된 거 보이시죠? 이닛도 한 번만 되세요. 서비스가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서비스 메소드 또 실행이 됩니다. 또 실행하셔도, 이걸 또 이렇게 실행하셔도 이제 서비스 메소드만 계속 실행이 됩니다. 됐죠? 되셨나요? 예, 서비스 메소드가 계속 실행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주석 처리해 볼게요. 서비스. 여기 있습니다.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주석 처리. 주석 처리가, 자, 주석 처리. 해서 이제 서비스는 안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비스가 나오면은 아주 이상한 거라서. 자, 이제 서버를 리스타트. 설마 되겠지. 예, 서버 리스타트 됐고요. 되고 있는 중이고요. 됐죠? 이렇게 쓰시고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또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생성자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닛 메소드, 초기화되는 이닛 메소드 실행이 됐고요. 한번 실행이 됐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메소드가 실행이 됐다. 서비스 메소드가 사라지니까 이 겟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씩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 아시겠죠? 두 개수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 서버 앳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던져가지고 이제 시간을, 서버에 해당되는 시간을 이제 쓰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못 쓰겠어요. 지금 클래스 이름도 지금 틀렸다 이거죠. 제가. 그래서 서블릿 컴점 웹장에 서블릿인데, 서블릿 알짜 빠졌어요. 클래스 이름 줄 때. 그래서 알짜까지 끼워 넣으시면, 네, 피니시 눌렀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안에다가 JSP를 집어넣을 때, JSP
여태까지는 웹 APP에다가 집어넣으세요. 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웹 APP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JSP로. 아시겠죠? 근데 JSP는 저희가 출력할 때만 씁니다. 데이터 처리는 자바 쪽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서블릿 쪽에서 데이터 처리를 다 하고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서블릿 쪽에서 데이터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JSP로 가게 돼요. JSP 연결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웹-RF, 여기는 이제 서버에서 못 들어가거든요. 이 서버 URL 쳐가지고 못 들어가는 위치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컨트롤 F11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버를 따로 실행하고 있죠. 얘가 지금 URL이랑 연결했을 뿐이지, 얘가 지금 이 URL에 해당되는 파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결만 해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패키지도 보시면 컴점 웹장이잖아요. 그 패키지 쪽에 요게 위치인데, 위치랑 전혀 상관없이 요 URL만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쪽에 이제 웹-RF 밑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시고 폴더 한 개 만들게요. 폴더 한 개 만들고 뷰스 한 개 만들겠습니다. 뷰스 한 개 만드시고 폴더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를게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JSP 파일을 여기다 만들어요. JSP만 만들고, 지금 만드는 것은 이거 똑같이 만들게요. 여기 JSP 서블릿에 해당되는 건데, JSP 뭐 서블릿 .jsp 그 언더바 쓰고 얘는 갯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됐고 JSP고요.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시고요. 여기다가는 폼 태그 한 개 만들게요. 폼 태그 한 개 만들고, 그 액션은 지금 이제 JSP 서블릿의 언더바 겟 말고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포스트라고 써주시고, 뒤에는 아무 점 어쩌고 이런 거 안 써요. 아시겠죠? 안 쓰셨고, 네. 여기까지 언더바 포스트는 지워주세요. 참 지워주시고, 얘가 이제 메소드 방식을 포스트 방식으로, 메소드 방식을 겟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세요. 됐죠?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고, 데이터는 넘겨봐야 이제 나중에 받는 것은 나중에 쓰겠지만 넘겨봐야 좀 그러니까 버튼 태그 한 개 만들어주세요. 버튼 태그 만들고 전송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해달라. 되셨나요? 예, 갯방식으로 넘기시면 이제 이게 그 두 개 쪽으로 가니까 두 개십니다. 두 개 쪽으로 가니까 요게 실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행이 돼서 사용이 됐는데, 이때 이제 여기다 뭐라 썼는데 리스폰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서 사용했는데, 얘는 지우겠습니다. 제가 JSP 한 개 만들었기 때문에 JSP 쪽으로 가자. 리퀘스트 점 쓰시면요, 여기 이제 get 이 디스패처 찾기 힘들다. 여기 네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게 있는데, 이거 쓰시고요. 일단 석답에 찍으시고요. 그 JSP 위치 슬래시 웹-INF 밑에 웹-INF 밑에 슬래시 웹 APP부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뷰스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JSP 여기 JSP 서블릿 언더바 get JSP 서블릿 언더바 get.jsp가 있어요. 이렇게 요걸로 디스패치를 만들고요. 점 다음에 그 이퀄스 아니고 점 다음에 보시면 여기다 이제 포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포워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넘겨서 포워드 시키자. 포워드가 진행시키자 이런 얘기라서 진행시키자. 자, 저는 엔터 쳤는데 길게 그냥 쓰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엔터 쳤습니다. 리퀘스트에서부터요. get 그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게 있습니다. get은 꺼내놓자 이런 얘기고, 얘가 JSP 정보예요. JSP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원래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되는 브라우저에서는 URL로 얘를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얘가 없습니다. 403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서버 쪽에서는 얘를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서버 쪽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서버 쪽에서 이 JSP 쪽으로 갖다가 써가지고 얘를 진행시켜라. 진행시킬 때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전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거 겟방식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주소란에다가 이렇게 써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폼 태그 전송이라는 폼 태그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JSP 쪽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한 거예요. 저희 JSP 쪽에 만들어요. 서블릿 JSP 이쪽이죠. 예, 폼 태그 만들었고 거기에 전송 버튼을 만들었죠. 이 전송이 보이는 건 전송밖에 없어요. 아시죠? 전송 버튼만 보이게 되고 여기까지는 HTML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아시죠? 그 서블릿에서 했는데 JSP로 여기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데이터 처리를 다 하고 그 리퀘스트의 데이터를 다 보면 리퀘스트가 JSP까지 전달이 된다. 전달. 파라미터 전달되고 있죠. 전달이 되니까 여기다가 있는 걸 꺼내가지고 JSP에서 이제 그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만든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온 경우, 제가 전송을 눌러서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온 경우는 얘가 실행이 됩니다. 얘가 실행이 되시는데 두 개 들어가세요 라는 것은 지울게요. 얘는 순수하게 포스트 방식에서 실행하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고요. 예, 포스트 방식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서 사용을 만드시고요. URL은 동일하세요. 한 개는 깃 방식이고 한 개는 포스트 방식입니다. URL은 여기 JSP 서블릿이라는 URL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 고침을 하면 깃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깃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생성자 있고 인이 같습니다. 그렇게 깃 방식이에요. 전송을 눌러요. 전송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 포스트 방식의 메소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두 개씩 실행하거나 포스트를 실행할 때 메소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전부 다 합쳐서 작업을 하려면 서비스 만드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서비스가 없으니까 두 게시냐 두 포스트냐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를 우선 처리를 합니다. 서비스 이제 주소 푸세요. 주소 푸시고요. 지금 서비스 메소드인데 썼습니다. 여기다 실수한 게 쓰세요. 실수 쓰시고 메소드 방식인데 메소드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플러스 누르시고요. 리퀘스트에서부터 request.get 메소드 이렇게 쓰시면 get 메소드를 꺼낸다. 메소드를 꺼내면 이거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통계 서버에서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구별해내서 두 개씩이나 두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URL에 따라서 구분할 거기 때문에 메소드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저희는 됐죠? 이렇게 쓰시고요. 쓰시고 저희가 여기 이제 요거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제 여기 양수익 하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왔는데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죠. 서비스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새로 고침에서 이제 포스트 써져 있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if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if로 if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 방식이면 이렇게 이게 점 equals 그 대소문자 구별해서 제가 이제 get 포스트가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get도 대문자로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포스트가 대문자로 나왔죠? 그러니까 계시면 저희가 밑에 있는 여기 샌드 리다ክ트를 하자. 이렇게 요거를 처리해 주자. 컨트롤 C, 컨트롤 V, JSP로 가세요. 이렇게 JSP가 실행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else인 경우에 쓰시면 else인 경우에는 포스트 방식이죠. 포스트 돼 있으면 저희가 뭔가 하고 이제 여기는 뭐 시소로 해서 그냥 포스트다 이렇게 써줄게요. 예, 포스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한 이 정도 쓰기로 하고요. 저희가 주소란에서 이렇게 엔터 치면 주소란에 있는데 주소란에 쓰고 엔터 치면 이게 get 방식이 되는 거죠. 메소드 있고 get 해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등록이 된 JSP로 만들었던 등록 버튼이 나오게 돼요. 실행되는 것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요. 두 get이 아니에요. 두 get이나 두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이제 전송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포스트로 실행이 되는데 얘도 이제 두 포스트가 아니에요.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는 거죠.
계속 서비스 메소드 실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두 get과 두 post를 구별해내서 사용을 또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저희는 서비스 메소드만 쓸 거예요. 서비스 메소드. 그리고 생성자와 이닛은 한 번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닛에 해당되는 거 한 번만 돼서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게 돼 있으시고요. 그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 그 얘네들은 패턴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컨트롤 스페이스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맨 앞에 가로 열고 뒤에다 커서를 깜빡이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요게 URL 패턴이거든요. URL을 뭘로 쓸 것이냐 아시겠죠? 되셨나요? 패턴이라는 거는 패턴 타입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URL 패턴 이렇게 쓰시면서 equal로 쓰시면 이렇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접어놨으면 요거랑 같아야 한다. URL이 이거랑 같으면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실행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설정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위치 기반 1번 URL 패턴은 위치 기반 별표점 그 슬래시 뭐 보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위치 기반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되세요. 이때는 슬래시 별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별표는 모든 것이 되는데 1번 위치 기반에 해당되는 URL 패턴을 만들 수 있다. 2번 확장자 기반 별표점 2 저희가 쓸 때 그 URL을 지금부터는 이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여기다 뭘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패턴이기 때문에 그 별표점 2라고 치면 얘가 무조건 받아낸다. 저장했습니다. 저장하면 서버가 다시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뭐 콤마 한 칸 띄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또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온로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로드업 스타트업을 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저장합니다. 그 로드업 스타트업을 했어요. 이제 서버가 돌 거고요. 서버가 이렇게 돌았을 때 생성하고 이닛 메소드가 서버 돌 때에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그 로드업 스타트업을 쓰시면 아시겠죠? 로드업 스타트업이니까 이게 몇 번째 실행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보통 그냥 1을 써요. 1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에 그 URL 패턴은 저희가 URL 패턴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패턴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위치 기반. 네. 위치 기반에 해당되는 이제 URL 패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확장자 기반. 두 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 혼용해서 쓰면은 얘가 그 오류가 나게 됐어요. 어떤 걸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혼용해서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 확장자 기반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저희가 확장자 기반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위치 기반으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슬래시 보드 밑에 뭐 다른 걸 써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저는 이제 별표점 2 이렇게 써가지고 2를 맨 뒤에다가 점 2를 붙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쓰고 뒤에 점 2만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로컬호스트 쓰시고요. 뭐 테스트 점 2 엔터 치시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서비스로 가서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보드 여기다 보드 쓸게요. 보드 슬래시 뭐 리스트 점 2 맨 끝에 점 2만 붙이시면 돼요. 점 2 엔터 치시면 이렇게 여기로 실행된 거죠.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패턴을 사용한 거예요. 사용해서 별표점 2 이렇게 쓰시면 맨 끝에 점점 여기 별표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점 2는 반드시 점 2라고 붙이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실행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들 수 있으시고요. 그 또 한 가지 로드온 스타트업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서버가 스타트 될 때 실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로드온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얘는 서버가 실행될 때 이제 실행해 준다. 뭘 실행해 주냐면 생성하고 실행해 주려면 생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성하고 이닛 메소드입니다. 이닛 딱 한 번만씩인데 이닛 메소드를 딱 한 번 실행해 준다.
객체 생성을 언제 하셔야 돼요? 객체 생성.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객체 생성을 언제 해야 돼요? 서버가 스타트 될 때 전부 다 해놓으셔야 돼요. 준비를 다 맞춰놓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서버니까 여러 사람이 10사람이 쓰더라도 프로그램 한 개를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전부 다 그 스타트 될 때 한꺼번에 전부 다 생성해서 넣어놔야 돼요.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URL 패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전체적인 URL 패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비스 메소드만 쓸 거예요. 서비스 메소드만 사용을 해서 겟 방식이든 포스트 방식이든 상관없이 서비스 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URL 패턴과 업로드, 스타트업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아까처럼 이제 그냥 쌍따옴표를 찍어서 집어넣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에 한 개만 들어갈 때는 그냥 쌍따옴표 찍어서 데이터만 딸랑 데이터만 집어넣는데, 지금처럼 이제 그 여러 군데 들어가서 사용할 때는 항목별로 저희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 됐죠?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써주셔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그 어떤 걸 선택했는지 아시려면 서비스 갑니다. 여기 서버 생성하고 저장하고 조립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URL을 어떻게 만들어서 썼는지, URL을 뭘 신청했는지 아셔야 되니까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URI 이렇게는 쓰겠습니다. 플러스 리퀘스트에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리퀘스트에 사용자 정보에 해당되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점 쓰시면 지금 URL을 이렇게 치시면 get request URI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어떤 URL을 쳤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서버 다시 돌았어요. 예, 여기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URI는 슬래시보드 리스.2가 들어왔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뭘 처리하라고 입력한 거잖아요. 이거 보드에 게시판에 리스트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한 거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제 여기 브라우저를 이제 다시 브라우저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리스트.2 말고 라이트 저희가 폼.2 라이트 폼.2 이렇게 써가지고 엔터 치시면 서블릿이 다시 받게 되고, URL은 이게 들어왔어요. 이 URL에 따라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시켜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URL이 이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어떤 걸 처리해주세요. 그 URL 가지고 내가 1번 입력했어요. 2번 입력했어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